난포를 터뜨리는 주사를 맞기 직전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주사를 맞기 위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후에 약도 챙겨 먹고 주사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다 맞고 저는 샐러드와 고기가 들어간 야채를 우걱우걱 씹어 먹고 그릭 요거트도 먹어주었습니다. 우주는 비닐집 안에서 아주 잘 자고 있었고 저렇게 꽈리를 들고 얼굴만 딱 숨기고 자더라고요. 가끔씩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발자국을 새겨줍니다. 너무 귀엽죠? 니코는 침대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저를 쳐다보면서 침대 밑으로 쑥 들어가요. 바닥에서 니코의 수염을 발견했습니다. 약간 푸쿠선장 코에 달려있을 것 같은 두껍고 빳빳한 수염인데요. 너무 귀엽죠? 저녁은 남편이 해준 된장찌개와 삼겹살 먹었습니다. 이건 말돈 소금이라는 건데 천일염이지만 되게 슬라이스가 얇게 돼서 엄청나게 짜지 않고 좋습니다. 다음날 8시 15분이 지나고 남편은 인공수정 시술을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집에서 조금 더 일을 하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밥도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난 후에 남편과 다시 차를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남편은 쇼핑을 하러 갔고 저만 혼자 인공수정 시술을 하기 전에 수납을 시작했습니다. 진료 3분의 역과 주차 할인권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일찍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술실로 들어가서 시술을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5분 정도 더 누웠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 할인권을 입력해주고요. 남편이 오기 전에 미리 어플로 차를 열고 들어가서 잠깐 누워있어 주었습니다. 집에 들렸다가 곧바로 나와서 편의점에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 광주에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 화담숲 앞에 있는 풍년옥이라는 가게인데 여기서 함흥냉면 2그릇과 동안이탕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화담숲을 들어갔고요. 평일이라 그런지 화담숲에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를 널널하게 할 수 있었고 걸어서 화담숲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날은 티켓만 구입을 하고 모노레일은 구입을 하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시술 후다 보니까 모노레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들고 화담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소에 선글라스를 전혀 쓰지 않는데 몇 년 전에 남편이 더 현대에서 사준 선글라스를 안 쓰고 있냐고 뭐라 하길래 요즘에는 가방에 좀 집어넣고 수시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담숲에 들어왔고 사람이 없어서 영상 촬영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모노레일을 기다리러 대기실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 사람이 없어서 두 차가 동시에 가는데 위차에 부부 한 쌍 타고 아래차에 저희 부부 한 쌍이 같이 타서 널널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화담숲은 단풍 필 때 많이 오시는데 5월달에 이렇게 둘이서 시간이 맞아가지고 모노레일에서 걷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건너편으로 스키장이 있는데 알고 보니 저 스키장 조금 더 아래에 가면은 루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된 루지 같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오동나무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소나무들이 많아서 예뻤지만 저희는 이미 지난주에 베어트리파크에서 50억짜리 대형 소나무도 봤었기 때문에 큰 감흥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담숲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베어트리파크를 가야 되겠다. 처음 식물원 들르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경사가 꽤 높아가지고 모노레일을 타길 잘했다고 서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보통 중간 승강장에서 모노레일을 타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날은 타는 분들도 없고 정말 저희 둘이서만 모노레일을 탔어요. 남편은 그동안 일을 하면서 계속 지하에서 서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이런 풍경을 볼 시간이 거의 없었던 사람인데 최근에 일을 쉬게 되면서 여유가 생겨서 식물원을 여기저기 많이 다녔더니 확실히 힐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족스럽게 모노레일 탑승을 마치고 식물체험관에 들어갔습니다. 식물체험관이 아니고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거기에 이렇게 테라리움이라고 하나요? 조경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와. 아, 물 안에 저렇게
모래를 막 계속 내려보내면서 폭포 효과를 주는구나. 눈이 내려와요. 어디서 저런 게 떨어지는 거야? 아, 뿜어져 나오는데? 응. 저기 오른쪽에서. 실인가? 그리고 이렇게 장독대를 지나면 한옥마을이 나오는데, 한옥에서는 음료를 팔기도 하고 음식을 팔기도 해서 잠깐 쉬다가 화담숲을 나가기 꽤 좋은 동선이었습니다. 도보로 걷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화담숲을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 카페인데 다양한 모양의 케이크와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꽤나 퀄리티가 높아서 구매를 할 만한 가치가 있었지만 지난번에 기념품 몇 개를 구매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갔습니다. 루지였네. 근데 그랬지 여보 말대로 스키장은 안 하니까 그치? 그 마지막 루지는 화담숲은 나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고 가파르긴 합니다만 초보 운전자인 저도 잘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루지 타러 가는 길을 엿봤는데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모다 아울렛. 이제 서울로 나가는 방향에 있는 모다 아울렛인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고 사람들이 없어서 약간 유령 도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다가 근처에 뷔페를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잠깐 무릎 위에 우주를 올려두고 편히 쉬어주었습니다. 모다 아울렛에서 실망을 하고 저희는 집 근처에 있는 아울렛에 왔는데 여기서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항상 19,900원에 뷔페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슐리 클램 차우더를 퍼서 열심히 먹었고요. 샐러드랑 쫄면, 디저트 이런 것들도 가져와서 커피와 함께 입가심을 해주었습니다. 도보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머리를 감았는데 제가 평소에 곱슬도 심하고 최근에 뿌리 매직도 하고 펌도 하고 그래서 머릿결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머리를 말리기 전에 집에 갖고 있었던 헤어 폼을 도포해서 열심히 발라주고 머리를 말릴 때 최소한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미용실 갈 때마다 이걸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샤워할 때 꼭 헤어 트리트먼트를 하래요. 하지만 너무 귀찮고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관리하고 하다가 머리를 말리는데 헤어롤을 말아서 최대한 머리를 정돈을 해줍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꼭 오일 에센스를 머리 끝에 발라서 약간 차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브랜드 커넥트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르간 오일 헤어 에센스를 머리에 발라보았습니다. 한 2번 정도 펌프질을 하면은 투명한 오일 에센스가 나오고 머리 끝에 이렇게 발라주면 머리가 조금 차분해집니다. 끝 모발이 조금 더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품 이름은 이렇습니다. 라이브 어드밴스드 2X 아르간 오일. 예! 자, 헤어롤을 풀고 사실 여기도 오일을 한번 발라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떡질까봐 그냥 머리 정도만 해줬고 가르마만 한번 타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민이 있는 게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2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데요. 여러 번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기본 구성에다가 관심 분야에 맞게 액세서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삼각대, 미니 파워 핸들, 마이크 에어 다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 선택을 해보니까 돈이 95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고양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쉬어줬고요. 이제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면서 동네를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동네는 비둘기가 많습니다. 또 식사는 샐러드와 남은 삼겹살로 때웠습니다. 빠짝구이. 열심히 약을 먹고 있는데 원래 3월 달에는 듀파스톤정을 하루 2알 먹었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만 먹습니다. 유키비빔밥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이 키오스크 사용에 너무 익숙하지 않았는지 다들 밥을 늦게 받으셨어요. 우주 밥을 주려고 하는데 밥에 이렇게 뭉텅이 사료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자동급식기에 놓으면은 고장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뭉텅이를 잡고 리코를 주기로 했습니다. 리코는 이렇게 침대 아래에 있었는데 야생 고양이처럼 저렇게 경계를 하다가 사료 뭉치를 입에 살짝 물기도 하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우주가 들이닥쳤습니다. 리코한테 다가가서 먹어도 괜찮아 약간 이런 가르침을 주고 후련히 떠났습니다. 리코는 경계를 풀고 사료 뭉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또 제 무릎 위에 올라와가지고 빵을 굽고 있습니다. 요즘 볕이 좋아져가지고 캣타워 아래에 있는 방석에 누워서 우주는 저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낮잠을 잡니다. 근육이 엄청나죠? 신기하게 꼬리를 말아주고 잠에 드는 우주. 리코의 털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리코랑 우주랑 투닥거리다가 털을 잔뜩 뽑은 것 같아요. 하지만 털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리코가 크게 고통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뜯긴 거야. 깜짝이야. 우주 여기 네 발자국 찍힌다. 저기 가라. 이날은 밖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부터 렌즈를 꼈는데 결국 못 가고 집에 쉬었대요. 화장실을 쓰고 있는 리코를 몰래 관찰해줍니다. 거실도 꽤나 편안해진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유키 비빔밥입니다. 어제 저녁에 유키 비빔밥을 이미 먹었지만 또 먹고 싶더라고요. 생크림 와플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집 근처 동네 카페에서 와플과 쉐이크를 시켜 먹었습니다. 저는 직후를 많이 타는데 탄소 중립 포인트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계좌를 등록하면 매월 말에 인센티브를 증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날 저녁은 도예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2주 정도 쉬다가 도예를 오랜만에 가게 됐는데 일전에 색칠했던 조형물이 색깔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가지고 좀 충격을 먹고 깨부술까 하다가 남편이 사진을 보고 약간 메탈 느낌이 난다고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일단 깨부시진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물레를 찾는데요. 물레를 쳐서 제가 저번에 사던 결정주 도자기처럼 약간 호리병 모양의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서 선생님께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안드렸더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단 한 단씩 균형을 잡고 혹을 좁힌 다음에 저렇게 목을 만들었더니 꽤나 괜찮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마르고 난 후에 대패질을 해서 마감을 해줄 예정입니다. 리코는 제가 커피를 만들고 있으면 침대 아래에서 저렇게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예전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잘 쳐다봐요. 그러다가 조금 편해졌는지 배를 뒤집어 까고 침대 아래에서 부직포를 막 뜯기도 해요. 출근하는 와중에 고양이들은 캣타워 꼭대기를 차지하기 위해 또 투닥투닥거리고 있는데 리코가 우주를 굉장히 싸가지 없게 톡 칩니다. 턱턱턱. 리코는 안방에 있는 캣타워를 잘 썼는데 약간 우주한테 또 시비를 걸려고 하다가 우주한테 호되게 당하고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